네, 안녕하세요. 오늘 꿈 따라 산말리 아직도 가고 있는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민지입니다. 저는 꿈을 줬다 보니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꿈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 자리에 지원을 하면서 얻고자 했던 거는 외부 발표 경험이랑 이 경험을 글로 쓴 블로그였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왕 발표하는 거 저를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개발자가 되었는지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운이 좋으신 한두 분 정도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수학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던 건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학도 조금은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당연하게 고등학교도 이과 계열을 갔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니까 수의사가 될까,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을 따라서 교사가 될까, 여러 가지 꿈을 꾸었는데, 사실은 눈만 되게 높았던 거여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요. 그러다가 저보다 이제 2살 터울인 언니가 토목공학과에 진학하는 걸 보고 갑자기 건축 쪽에 관심이 생겨서 건축 설계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목공학이랑 건축이 전혀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아, 나는 사실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역시 이과가 아니라 문과나 예술 계열을 갔어야 됐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술에 가까운 건축, 내 집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라는 꿈이 나한테는 딱이다 라고 자부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를 선택한 거는 전혀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고, 건축 설계를 전공한 개발자라는 타이틀이 흔치 않아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에서 톡톡한 효과를 주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흔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끄럽게도 제가 20대 초반까지 진짜 책을 안 읽었는데요. 심지어 해리포터가 상하로 나뉘던 순간부터 다 못 읽고 포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 4학년에 갑자기 책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책을 갑자기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 책 위치가 적힌 종이를 한 손에 쥐고 학교 도서관을 누비는 제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 모습에 취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다 보니까 정말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물론 한 6권 정도 찾으면 잔뜩 쌓아두고 한 권도 채 못 읽기는 했는데 다행히 이때부터 독서 습관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학 졸업했던 그 즈음에 제가 어떤 분의 글에 매료돼서 이분을 멘토로 따르게 됐어요. 그분이 한겨레 신문의 건축 전문 기자셨던 고 구본준 기자님이신데요. 기자님의 글에 건축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글을 읽다 보면, 와, 내가 진짜 멋있는 걸 배우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직접 쓰지는 못하니까 그 대신에 기자님의 아름다운 글을 내 손으로 직접 편집해서 책으로 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출판 편집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남들은 다 취업하던 시기에 제가 서울 출판 예비학교라는 곳에서 5개월 정도 편집자 과정을 수료하게 됐어요. 그때 말 그대로 편집자가 하는 일을 배웠는데요. 정제되지 않은 원고를 받아서 교정 교열도 해보고 흐름을 파악하고 재구성도 해봤습니다. 편집자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 나는 텍스트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디자인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함께 할 수 있는 편집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편집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이책 시장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어서 편집 디자인의 수요가 너무 적지는 않을까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확장성이 좀 더 큰 웹 디자인으로 고개를 돌리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어서 국비 지원으로 웹 디자인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학원에 갔는데 그때 거기서 상담을 해주신 분이 아, 요즘은 디자인보다는 퍼블리싱이 대세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 퍼블리싱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상담해 주신 분이 제 인생을 바꾼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브라우저를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걸 더 익숙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제가 코드를 짜고, 아, 내가 짠 코드가 화면에 그려지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된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제가 웹 퍼블리셔로 IT 시장에 뛰어들고 3년 정도 지나던 즈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아,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없던 의지까지 끌어모아서 불태우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웹 퍼블리싱에서 프론트엔드 개발로 바로 점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만한 기회가 없을까 엿보다가 퍼블리셔의 능력을 요구하지만 프론트엔드로 확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싶어서 제가 그 기회를 덥석 물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엿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출판을 잠깐 지나서 개발까지 다다른 이 이야기가 제 지난 10년의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중간에 건설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웹진을 편집하는 일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경험이 많다는 게 사실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저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성향이 아닐까?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고, 아,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건축과 개발의 공통점을 거의 평행이론 수준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제 경험을 포장하기 바빴죠. 건축은 땅 위에 집을 짓고 개발은 웹상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그럴듯한 비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의 저한테 지난 10년의 경험은 사실 가장 큰 강점이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기획과 디자인 경험을 살려서 다른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익숙하고 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거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제 입으로 꺼내는 걸 제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 이 모든 게 제 지난 경험이 쌓여서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선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저한테는 꾸준히 꿈이 있었고 제가 그 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축가, 편집자가 아니라 내 집을 직접 설계하는 것, 그리고 구본준 기자님의 아름다운 글을 직접 편집해서 책으로 내는 것 같은 동사형의 꿈이었더라고요. 근데 슬프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꿈이 아니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어떤 언어를 잘 다루고 오늘 안에는 이것만 다 끝내면 좋겠다. 이 정도가 꿈이라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꿈이라는 걸 꿔보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직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얘는 개발이 아니라 또 새로운 거를 하려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겨우 사회생활 10년 차고, 해본 것보다는 당연히 안 해본 게 많은 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니까요. 근데 적어도 아직은 제가 개발자 조민지로 안 해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개발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저의 새로운 동사형 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모두와 공유하는 개발자.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체력이 강한 개발자.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고 성숙한 반려견 문화의 정착에 일조하는 개발자. 이 꿈을 하나씩 이뤄간다면 저는 제가 좀 많이 멋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10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는데요. 이 10분은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에 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SNS만큼의 재미나 인사이트는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지?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디선가 저를 마주치셨을 때 제가 이 꿈들을 잘 이뤄가고 있는지 꼭 아는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